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집인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덥네요. 에어컨 계속 틀고 잤는데 끄니까 아침부터 더워요. 다시 뭐 자기는 뭐하고 오늘 이제 지금 7시인데 병원에도 가야 되고 요즘 아침 일찍 병원 가는 게 일이네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스텔라가 생각하는 기술은 저도 어렸을 때 초보에 다녔을 때 기술이 정말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막 손님이 겁나고 막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손 잡으면 이 손님이 얼마나 까다롭게 굴까 그 생각 먼저 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어떤 손님은 저 어렸을 때는 이 큐티클 제거했을 때 저도 뭐 네일샵을 다녔었어요. 20대 때. 뭐 지금 생각하면 개판이었죠. 네일샵을 다녀서 가면은 칼라를 정말 어떤 데는 정말 한 3mm 띄워놓고 발라주는 데도 있어요. 한참 많이 띄고 발라주고 그런 얘기도 있죠. 옛날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바싹 바르면 숨을 못 쉰다. 이 손톱이. 그리고 이 손톱 매니큐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시선도 많았어요. 뭐 손을 못 쉬고 뭐 손톱에 저렇게 매니큐어를 하고 다니고 어쩌고 하네 했는데 저도 뭐 항상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샵에 가서 이제 일반 컬러죠. 옛날에 일반 컬러밖에 없었어요. 젤이 나온 거는 뭐 15, 16년? 2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일반 컬러 바르고 하면 뭐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일을 배워가지고 하면서는 그 제일 기억나는 손님이 뭐 진상 손님도 기억나지만 딱 그런 거예요. 그 언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뭐 잘하는 사람은 큐티클이 이게 정리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데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그래 너 큐티클 안 일어나게 얼마나 케어 잘하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50대 40대도 좀 있는데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요즘은 많이 네일을 하세요. 70대 뭐 30대 같은 경우는 그 케어하면서 큐티클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제가 기술을 갈고 닦은 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큐티클 안 일어나게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만 해도 옛날에 저도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대충 배웠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웠을 때도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학원에서도 제가 학원을 다닌 거는 이제 시험 생겼을 때 국시 처음 생겼을 때 1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국시 때도 1회 같은 경우 제가 첫 회 시험 봤을 때 2회 시험을 봤는데 그때 1회 접수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1회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도 오류가 정말 많았어요. 네일 강사들도 정말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질 않고 그래가지고 참 그때 배우면서도 힘들었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기술을 좀 갈고 닦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쉽고 빠르고 이쁘게 이게 목표예요. 쉽고 빠르고 이쁘게 하자. 그래서 기술이 없을 때는 오늘은 그냥 좀 횡설수설이에요. 기술이 없을 때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손님이 오면은 정말 기가 확 죽었어요. 정말
뭐라고 한마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보면 그때 그 손님한테 한마디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큐티클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톱도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톱도 있고 안 일어나게 잘할 수 있는 손톱도 있고 그런 지식도 없으니까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자존심 상하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요. 뭘 알아야 손님한테 대꾸도 하고 말도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 초보일 때는 그냥 큐티클 제거하고 깔끔하게 발라주고 이쁘게 바르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 손톱이나 큐티클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큐티클 제거하는 게 속으로도 어렵고 손님 앞에서도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손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기죽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연습을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제 손에 손님 할 때도 신경 써서 했지만 연습을 정말 하고 막 연구도 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막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늘었죠. 그래도 이런 제일 기본 상식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상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샵 조그만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근데 일단 네일 도구를 쓸 때 도구가 가장 기본적인 게 파일, 리퍼가 있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인데 파일, 리퍼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드릴도 어렵지 않아요. 드릴이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파일하고 리퍼하고 큐티클이 어디까지인가 큐티클이 어디까지 큐티클 이것도 참 처음엔 이것도 어디까지 잘라줘야 되나 큐티클을 그것도 감이 안 잡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리고 뭐 이거 손톱 이거 쉐이 그리고 손님 손 잡는 걸 몰랐어요. 요즘도 손님 손 잡는 거 모르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좀만 힘주고 막 이렇게 돼도 감당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손님이 힘주는 손님 되게 많아요. 힘준다는 게 자꾸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손님한테는. 손님이 보면 제가 못 봐요. 일단 봐야지 뭘 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시술해주는 분들은 그걸 안 보여서 못하잖아.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손님 손잡는 동영상도 올렸는데 힘 빼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힘 빼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힘 주지 못하게 꽉 잡고 엄청 힘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진상이죠. 일부러 힘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일하면서 정말 1호 진상이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알고 제대로 일을 하면은 손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손님이 뭐 큐티클 일어나지 않게 해주다가 큐티클 상태 보고 언니 이거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하면서 잘 설명해주고 손님 앞에서 기죽고 일을 안 해요. 제가 성격이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람 상대를 많이 어쩔 때는 뭐 하루에 뭐 예전에는 뭐 10명도 왔다 가고 뭐 놀러 오는 사람까지 하면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게 제 성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기죽기 싫어하고 손님한테는 저희가 프로잖아요. 프로. 근데 네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도 셀프로도 해요. 셀프로도. 근데 셀프로 하는 것보단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한 1년 동안 제일
나오기 전 옷이 쭉쭉쭉 해가지고 그때 젤이 처음 나오면서 또 그냥 이 네일 어깨가 한번 뒤집어지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는 젤하고 일반 칼라 에나멜이랑 막 섞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일을 했어요. 뭐 일반 칼라 할 때는 이렇게 손님들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뭐 케어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젤이 나오고 나서는 또 젤 유지력 때문에 또 엄청 까다로워졌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기술,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그래요. 손님 앞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정말 명언인데, 제 이제 아는 미용하는 먼저 미용실 이제 하는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 저는 누가 그랬나, 그 친구가 아니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미용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인데, 미용은 시간이 돈이다. 그래서 제 기술에 빠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이쁘게,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고 빠르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일반 칼라 할 때는 뭐 칼라링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쉽고 빠르고 이쁘게 해서 이 칼라링이, 저 어렸을 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케어를 잘해야 이쁘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젤 나오고 나서 제가 칼라링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 터득하게 됐죠. 케어를 잘해야 칼라링이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케어를 잘한다는 게 단순히 니퍼로 큐티클 정리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형미가 있죠. 손톱이 조형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어요. 원판불면이란 말이 있죠. 한계는 있는데, 최대한 손님 손톱을 그 상태에서 이쁘게 해줘야 돼요. 케어 단계에서 발라서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케어 단계에서 이쁘고, 이제 젤 같은 경우는 칼라링 쉽게 하기 위한 케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뭐 쉐입 뭐 이렇게 대충 잡고 뭐 칼라 바르고 해도 에나멜은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근데 젤 나오고 나서 젤 칼라링이 처음에 힘들었어요. 유지력이 또 나와야 되니까. 경쟁이 또 무한 경쟁이 되고, 지금은 뭐 그때보다 더하지만, 바를 때 그냥 대충 케어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젤이. 그래가지고 케어를 잘해야 이쁘다, 그 말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케어할 때 파일도 그냥 깎고 모양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깎고 모양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케어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은 케어 단계에서, 요즘에는 뭐 일반 칼라 에나멜은 안 하니까 칼라링이 빨리 하게, 칼라링 쉽게 하게, 그리고 기존 상태보다 우리가 다듬어 전체적으로 뭐 니퍼를 쓰던 드릴을 쓰던 큐티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젤 칼라링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쁘게 쉐입이나 이 전체 길이 생각해가지고, 대부분은 뭐 손톱에서 뭐 1mm 정도 남겨놓고 해요. 대부분은 길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가게 오는 손님 중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네일 지시 하고 나서 손님을 뭐 겁날 게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해주고,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언니 이거 손톱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얘기해주고, 싫으면 가는 거고, 뭐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을 때는, 그때는 더 못한단 말을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뭐 이거 해달라면, 언니 그건 안 돼요, 그 말을 못했어요, 초보일 때. 지금은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다 상담이 들어가요. 저는 뭐 칼라링이라든가 뭐 상담을 다 끝내요, 케어하면서. 그래서 칼라 선택도 뭐 금방 하고. 그런데 좀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한 95%는 다 케어 단계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바로 바르고 끝나고 해가지고 뭐 제거하고 해도 저는 뭐 굳은 살 이런 것까지 싹 해주기 때문에 좀 케어할 때 굳은 살이 많은 언니도 꽤 돼요. 굳은 살 이것까지 하고 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어서 케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제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님이랑 수다 안 떨면 1시간 이쪽 저쪽에 다 끝나요. 근데 그 1시간 이쪽 저쪽에 끝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또 말이 뭐 하다가 곁다리 샜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 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을 익히고 이 손톱에 대한 지식, 큐티클에 대한 상태 다 틀려요. 큐티클. 금방 끝나는 큐티클도 있지만 정말 큐티클 정리 어려운 큐티클도 있어요. 그런 거 싹 깔끔하게 해주고 이거 길이나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전후 비포 애프터가 확 틀려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딱 봤을 때 이쁘고 깔끔하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바르죠. 그럼 손님이 봐요. 이제 하고 나서 보죠. 그러면 정말 깔끔해졌네, 이쁘네. 그래서 쟤를 안 발라도 이쁘다. 요런 생각이 들 정도. 뭐 100%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비포 애프터가 확 틀리게 해줘야지. 거기서 이제 신뢰가 쌓여야지. 뭐 칼라잉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편해지죠. 칼라 고르고 다 믿음이 생기면은. 그리고 뭐 이번 여기까지 뭐 칼라링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은 그 케어의 중요함 그리고 기술. 행설수설이네요. 아침이라. 뭐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일단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케어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베이스 젤도 뭐 니퍼 쓰고 뭐 일단은 니퍼하고 케어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미용 시술은 우리가 3차원의 2차원의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니퍼가 물론 완전 바닥 2차원은 평면이지만 뭐 니퍼가 평면으로 돼 있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차원이지만 그 니퍼 날을 보면은 직선이에요. 니퍼 날. 그 직선의 도구를 니퍼도 그렇고 파일도 그렇고, 주로 케어할 때 쓰니까 니퍼 파일이거든요. 뭐 드릴 비트 같은 경우는 뭐 다 입체긴 한데, 우리가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어디 뭐 싸돌아다니면서 비싼 돈 주고 케어 안 배워도 돼요. 니퍼하고 파일이 입체에 닿아요. 그 직선이 입체에 닿아요. 그래서 거기서 각도라든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와요. 그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니퍼를 손에다 갖다 대고 해야 될 것인가, 그 깨달음이 와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는 모든 게 편해졌어요. 직선을 곡선에서 갖다 댈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통 뭐 니퍼 파일 할 때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니퍼로 우리가 여기 큐티클을 자를 때 그 자를 부분을 항상 45도로 갖다 대고 자르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자르고 싶은 데만 딱 자를 수 있을 것인가. 니퍼로. 파일도 초보가 해도 모양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해도 모양은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파일을 제대로 써야 여기서 유지력도 나와요. 시루떡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오버레이 안 해도 파일만 잤으면, 큐티클 제거는 기본으로 하셔야죠. 파일만 잤쓴다고 유지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잤으면 이 끝에가 깨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시술을 해줬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뭐 끝에 깨졌네 어쩌네 해도 나는 언니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제일 초창기에는 깨져서 오는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 얘기가 뭐 니퍼를 뭐 두껍게 해야지 안 깨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두껍게 해줘도 깨져서 와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뭐 유지보수 그냥 해줬거든요. 요즘에는 돈 받는 데도 있나 본데 또 오면 짜증나요, 일단. 그래서 요 유지력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제가 엄청 뭐 연구도 하고 연습도 했는데, 그래서 여기 깨지는 거는 뭐 두껍게 정말 오버레이를 또 이쁘게 하면 모르겠는데 두껍게 정말 시루떡 올리듯이 오버레이 하는 샵도 요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손님이 오버레이를 무한정 두껍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술할 때 뭐 오버레이 할 때 그렇게 두껍게 해서 이쁘게 스카처 해가지고 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스카처 할 때 보통 동네 샵 글쎄요 뭐 10,000원 더 받는 샵들이 10손가락 다 그렇게 잘해주려면은 이쁘게 이게 매끈하게 잘해주려면은 저는 20,000원 받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스카처가 들어가면, 오버레이 스카처가 들어가면. 그래서 저도 그것도 연습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한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우리가 받는 그거에 비해서. 추가 요금을 한번 20,000원 더 준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보겠는데 20,000원 더 주고 할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고급 샵, 하이 퀄리티 샵 그런 데 가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죠. 저는 그냥 노말 샵이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두꺼운 걸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두껍게 하면은 나중에 제거도 생각해야죠. 제거. 우리가 제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제거해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요. 두껍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중간으로 생각 같은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3차원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면은 정말 모든 미용 기술 배울 때 한참 편해지세요. 항상 그래도 직각. 저도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오면은 항상 직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입체기 때문에 직각이 다 틀리죠. 45도도 다 틀려, 입체기 때문에. 요 손가락 그 각도와 내 손이 니퍼를 잡고 있는 각도, 여러 가지 이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맞춰가지고 40도를 맞춰, 45도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니퍼나 그거 화일 그냥 아무 캐나 들고 45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여기 자를 위치를 내가 자르고 싶은 데를 그냥 갖다 자를 수 있어야 돼요. 화일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걸 쉽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근데 3차원 세계로 들어오신 분하고 2차원 세계에서 그냥 이거 일하시는 분하고는 그 노동 강도가 확 차이고, 스트레스 뭐 이런 거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맨날 뭐 손님 없는 샵에서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많아야지.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은 확 차이가 나고, 그리고 3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딱 2차원 세계면 고생하네, 힘들게 일하네, 그 생각이 또 절로 들고 딱 알아요. 그래서 보통 한쪽은 잘하는데, 오른쪽 여기 이렇게 제 손 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잘하는데, 딴 샵에서 오신 분들 이쪽은 반대쪽은 큐티클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 이쪽은 못한다는 거죠. 이쪽은 잘하는 한쪽, 여기 감이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법만 알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알면 쉬워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항상 정말 이 베이스 바르기 전까지 이 케어의 중요함은 정말 뭐 10시간, 20시간을 떠들어도 뭐 그래요. 그래야 이걸 잘해야 돈도 벌어요, 일단. 뭐 칼라링 연습 뭐 죽어라 하고 힘들게 죽어라 하면은 그게 또 손님한테 할 때는 좀 편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을 케어 이름을 엉망으로 되면 칼라링 연습 백날 해봤자 정말 죽어라 해도 힘들어요. 내 몸이 힘들면 돈 벌기도 힘들고. 그리고 돈도 이거 안 되면은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 이 케어가 안 되면은 돈 벌기도 힘들고 요즘 경쟁이 무한 경쟁. 예전에는 뭐 이거 잘 못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방법으로 이쁘고 아름답겠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게 케어 단계에서 잘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절약돼요.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하고 제 동영상은 그런 이렇게 쉽고 빠르고 이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동영상 찍고 있어요. 내일 동영상은. 그리고 뭐 유튜브에는 잘 안 나와요. 케어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 나오는데 그런 거를 뭐 제일 이제 엄청 많이 떠가지고 이제 오버레이 하는 거 통젤로 하죠. 보통 오버레이 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케어가 안 돼 있으면 그거 못해요. 못해요. 아무리 띡한 통젤 가져와도 안 돼요. 이쁘게 안 돼요. 그래서 돈 벌고 싶고 샵 차려서 망하기 싫으신 분들은 뭐 케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나 자신 있다 할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케어만 잘 되면 칼라린도 쉽고 나중에 이제 케어 동에서 어느 정도 끝나면 기본 칼라링 하는 거 기본이 우리가 국시에 나오는 풀칼라 꽉 채운 풀칼라 꽉 채운 풀칼라라고 나와도 한 1mm 띄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꽉 채운 풀칼라 꽉 채운 풀칼라 프렌치 그라 요거 3개 기본 또 동영상 찍을게요. 저의 이제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것만 할 줄 알면은 뭐지? 아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트. 근데 요게 되고 나서 아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케어까지 하고 나서 뭐 이 칼라 연습하고 아트 하는 거는 금박이기 때문에 아트 같은 경우 아트 뭐 칼라링 하고 이제 아트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손톱이 케어의 단계에서 이쁘게 안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뭐 상대적인 건 아니고 그 손님이 봤을 때 내 손톱 별로야 했는데 케어 단계에서 손님 마음에 이뻐지고 깔끔해졌네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아트가 들어가야지. 뭐 별론데 아트 해도 이쁘질 않네. 막 구겨진 종이에다가 그림을 아무리 내가 잘 그리고 해도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반듯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도화지에다가는 내가 대충 그려도 이뻐요. 손톱에다가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트, 나는 정말 아트 이쁘게 잘하고 하는데 왜 해놓으면 안 예쁠까? 하신 분들은 케어를 더 연습하셔야 돼요. 아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 네일샵이 저도 뭐 네일 일을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네일 동영상 요즘은 업계가 어떤가 해서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네일샵 주변에 힘든 샵이 정말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오래 했겠다 했다 막 저기 새도 안 나오겠다, 새나 근근이 나오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여. 100%는 아니어도. 정말. 그래가지고 뭐 네일 동영상 그런 거랑 또 너무 힘든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들도 많아요. 힘든 방법을. 이 동영상도 보면 힘든 방법. 아, 저건 정말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 이거 동영상 좀 올려야 되겠다면서 지금 네일 동영상 찍고 있는데, 네일 동영상이 정말 네일 기술을, 다른 기술에 비해서 네일 기술을 쌓고 익히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보면 다룰 도구도 많고. 속눈썹은 핀셋 하나만 잘 다루면 되고 하는데, 네일은 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속눈썹은. 근데 네일은 케어해야지, 칼라링 해야지, 아트 해야지. 노동 강도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세요. 근데 그거를 힘들게 일하면 오래 못하세요. 네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네일을 그렇게 뭐 이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 좋아서 하시는 분들 뭐 많고, 정말 뭐 네일샵 이렇게 나오면 뭐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고 하고 하는데 좋죠. 좋은데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 네일이. 돈 벌기 위해서는 셀프로 안 배우고도 다 해요. 젤도 그냥 동영상 몇 개 보고도 하는데, 셀프 하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 많고, 그분들하고는 우리가 이제 네일 샵을 운영하고 샵에서 일하려면은 그분들하고는 틀려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시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케어도 그냥 그 셀프로 하는 분들하고는 틀려야 되고, 그래야지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100,000원이든 샵에 와서 써도 돈이 안 아깝는 거죠. 손님한테도 내가 나는 뭐 셀프 네일 하는 애들하고는 틀려. 지식도 틀리고 기술도 틀리고 다 틀려. 요런 게 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손님한테 겁먹지 않아야지 되고, 내가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손님한테 겁을 안 먹겠죠. 그래서 이 네일 케어랑 리퍼 그 도구 다루는 거, 요걸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한다는 건 저한테는 마음 편안하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손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건 이래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라고 초보고 기술 없던 시절이 없었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님한테 당당할 수 있고, 편하고 빠르고 쉽고, 그 연습을 아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요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한데,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서 내 기술을 쌓아가시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동영상 엄청 기네요. 오늘. 안녕. 스텔리아. 오늘 지금 8시 반인데 저도 이제 씻고 병원 갈 준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일 일을 좋아하시고, 이제 다 20대 분들 많이 하신데 다 꿈을 가지고 있죠. 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스텔라의 바람이에요. 안녕. 스텔라였어요.